10. 좀 쉬었다 가지. 빌라르가 로버트 조던에게 말했다. 자, 이리 앉아. 마리아, 좀 쉬었다 가자. 그냥 가지요. 쉬는 건 그곳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난 그 영감을 꼭 만나야 하니까요.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만나게 될 텐데 뭘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자, 여기 앉아 마리아. 어서 가요. 꼭대기 가서 쉬도록 하고요. 로버트 조던이 다시 말했다. 난 여기서 쉬었다 갈 테야.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개울가에 주저앉았다. 마리아도 그녀 옆 히스가 우거진 곳에 앉았고 햇빛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에서 반짝였다. 로버트 조던만 선 채로 송어들이 사는 개울물이 가로질러 흐르는 높은 산속의 목초지 건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서 있는 곳에도 히스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목초지 아래쪽에는 히스 대신 누런 고사리들 사이로 둥근 회색 돌이 군데군데 머리를 내밀고 있었고 그 밑으로는 소나무가 그무스름하게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엘소르도 영감 캠프는 여기서 얼마나 되나요? 그가 물었다. 그렇게 멀진 않아. 이 개간지를 지나 다음 골짜기를 내려가면 이 개울의 수은지가 있는 숲이 나오는데 그 위쪽에 있어. 자네도 어서 이리 와 앉아서 심각한 생각을 잠시 잊어봐. 난 그 영감을 만나 얼른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요. 난 물속에 발을 좀 담그고 싶은데.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로프로 바닥을 댄 신발과 두꺼운 털양발을 벗더니 오른발을 물속에 담갔다. 아이 차. 말을 타고 올 걸 그랬어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난 이게 더 좋아. 얼마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니 당신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러죠. 그렇다면 좀 진정해. 아직 시간은 많아. 오늘은 날씨도 참 좋은데다 오랜만에 솔밭에서 빠져나오니 한결 기분이 좋군. 소나무란 게 얼마나 따분한 건지 당신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요. 넌 소나무에 진절머리 나지 않나 얘야? 난 좋아요. 아가씨가 대답했다. 어디가 좋은데? 향기도 좋고 그 바늘 같은 잎사귀를 발밑에 밟는 기분도 좋아요. 높은 나무가지에 부는 솔바람 소리도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삐걱거리는 소리도 좋고요. 네가 싫어하는 게 뭐가 있겠니? 요리만 좀 더 잘하면 어떤 사내한테도 보물덩어리지. 하지만 솔밭이란 정말로 따분한 곳이야. 넌 너도 밤나무라든지 참나무라든지 밤나무 숲을 본 일이 없지? 그게 바로 숲이야. 그런 숲에서는 나무 하나하나가 제각기 다른 개성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거든. 그것에 비하면 솔밭은 정말 따분하기 짝이 없어. 당신 생각은 어떤가? 잉글레스 양반. 빌라르가 말했다. 나도 소나무가 좋아요. 이것 봐라. 당신들 둘 다 그렇단 말이지. 나도 소나무를 좋아하지만 소나무 숲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진절머리가 났어. 이 산도 갑갑해서 죽을 지경이고 산속에선 오직 두 방향밖에 없으니 말이지. 오르거나 내려가거나 내려가면 도로가 나오고 파시스트의 읍내로 가게 되는 거지. 세고비아에 갈 일은 없어요? 천만에 이런 얼굴로? 워낙 널리 알려진 얼굴이라서 말이야. 너도 보기 싫은 얼굴을 갖고 싶진 않겠지? 요 예쁜 거사. 그녀가 마리아에게 말했다. 아주머니는 못생기지 않았어요. 아, 내가 못생기지 않았다고? 태어날 때부터 이 모양 이 꼴인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이날 이때까지 이 꼴이야. 이봐, 잉글레스 양반. 당신은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거요. 못생긴 여자의 심정을 아나? 못생긴 것이 그래도 제 딸이는 미인이라고 느끼며 평생 살아간다는 게 어떤지 알아? 참 이상야릇한 일이지. 그녀는 다른 쪽 발을 마제물에 담갔다가 꺼냈다. 아, 이렇게 차가울 수가. 아, 저기 할미새가 있네. 이렇게 말하더니 개울가 돌밭 위로 가볍게 오르락내리락 날고 있는 조그만 회색 새 한 마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놈의 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울 줄을 아나 벌레를 잡아먹을 줄을 아나 그저 꽁지를 위아래로 까부러댈 줄밖에 모르거든. 잉글레스 양반, 담배나 하나 주게. 그녀는 담배 한 겹비를 받아들고 셔츠 호주머니에서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여 물었다. 그러고는 담배 연기를 후 내뿜으면서 마리아와 로버트 조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인생이란 참 이상야릇한 거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는 담배 연기를 콧구멍으로 내뿜었다. 내가 만약 남자였다면 멋진 남자가 되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여자인데다 얼굴까지 못생겼으니. 그런데도 나를 사랑한 남자는 많았고 나도 많은 남자들을 사랑했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이봐 잉글리스 양반 재미있지 않아? 이렇게 못생겼지만 나 좀 보라고. 자세히 좀 들여다보라니까 잉글리스 양반. 아주머니는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런 거짓말은 하지마. 그녀가 크게 웃었다. 이 못생긴 얼굴에 당신도 반했나? 아니야 지금 한 말은 농담이야. 자 이 못생긴 걸 좀 봐. 하지만 아무리 못생겼어도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동안은 그 사나이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감정을 지니게 되는 법이지. 그 감정으로 상대방을 눈멀게 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눈이 멀어버리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진짜 타고난 그대로의 못생긴 얼굴이 그 사나이의 눈에 띄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상대방 사나이는 마침내 장님 신세를 면하게 되고 여자 쪽도 그 사나이의 눈에 비치는 것처럼 자기가 못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에는 애인도 자신의 감정도 모두 잃어버리고 마는 거지. 알겠니 이 아가씨야? 그녀가 아가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몰라요. 아주머니는 못생기지 않았으니까요. 마리아가 대답했다. 가슴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잘 들어두도록 해. 난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으니까. 당신한테는 재미가 없을 테지 잉글리스 양반? 필라르가 말했다. 재미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가야 해요. 안 돼. 당신은 가. 난 여기 있는 게 아주 기분이 좋다고. 그런데 말이지. 이번에는 그녀가 마치 강의실에서 학생에게 강의라도 하듯 로버트 조던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얼마 뒤에 나처럼 미워지면 그렇게 되면 기분이 그래도 꽤 미인이라고 하는 그 엉뚱한 기분이 또다시 마음속에서 차츰차츰 머리를 쳐들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양배추의 속이 차가듯 말이지. 그 기분이 커질 대로 커지면 이번에는 또 다른 사나이가 너를 보고 미인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 결국 이것을 자꾸만 되풀이할 따름이야. 이제 난 그 단계가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지. 이봐 아가씨, 넌 못생기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야. 하지만 난 정말 못생겼는걸요. 마리아가 대꾸했다. 저 양반한테 한번 물어봐. 발이 얼어붙을 지경이니 물속에 담그지 마. 필라르가 말했다. 로베르토가 가자고 하니까 이제 가보는 게 좋겠어요. 글쎄 잘 생각해봐. 이번 일은 네 로베르토에게도 그렇지만 나한테도 중요한 문제야. 게다가 이렇게 계율과에서 쉬고 있으니까 기분도 좋고 시간도 넉넉하다고 하잖았어? 게다가 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문명인이 하는 유일한 일이거든. 달리 우리 마음을 풀어주는 게 뭐가 있어? 내 얘기가 자네에게는 재미없나? 잉글리스 양반? 아주머니 얘기 솜씨는 참 대단해요. 하지만 내게 미인이니 아니니 하는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렇다면 당신의 흥미를 끄는 얘기를 해보지. 아주머니는 이 내전이 시작될 때 어디 계셨어요? 고향에 있었지. 아빌라 말이에요? 천만에 아빌라나니. 파블로는 아빌라 출신이라고 그러던데요. 거짓말이야. 큰 도시를 자기 고향으로 삼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의 고향은 이곳이야. 그녀가 어떤 마을의 이름을 댔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지. 정말 온갖 일이 하나같이 비참한 일이었어. 명예로운 일마저도 그랬어. 어디 그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참혹한 이야기지. 이런 젊은 아가씨 앞에서는 하고 싶지 않아. 빌라르가 말했다. 어서 해봐요. 이 아가씨가 들을 얘기가 아니라면 듣지 않게 하면 되니까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난 들을 수 있어요. 마리아는 손을 내밀어 로버트 조던의 손 위에 포겠다. 내가 들어서 안 될 얘기라고는 없어요. 네가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가 아니야. 네 앞에서 얘기했다가 네가 괜히 무슨 악몽이라도 꿀까봐 그러는 거지. 빌라르가 대꾸했다. 그까지 얘기 들었다고 꿈자리가 사나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지독한 봉변을 당했던 난데 그까지 얘기 좀 들었다고 악몽을 꾸겠어요? 그럼 어쩌면 이 잉글리스 양반의 꿈자리를 사납게 할지도 모르지. 어서 얘기나 해봐요. 아니야, 잉글리스 양반. 농담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고. 당신은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이 내전이 시작되던 때의 광경을 목격한 일이 있어? 없는데요.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이제는 아주 못쓰게 망가진 파블로지만 당신은 그때의 파블로를 봤어야 해. 어서 얘기해 봐요. 싫어. 얘기하기 싫어.
어서요. 그럼 좋아. 있던 사실 그대로를 하리다. 그렇지만 넌 말이야 아가씨, 듣기 거북한 대목이 나오면 거북하다고 말해. 듣기 거북하면 듣지 않을게요. 하지만 내가 겪은 일보다 더 참혹하진 않을걸요? 마리아가 대답했다. 더 참혹할 수도 있어. 담배 한 대만 죽으려, 잉글레스 양반. 자, 그럼 아가씨는 히스가 우거진 개울가 둔덕에 등을 기대고 있었고 로버트 조드는 어깨를 땅바닥에 대고 머리를 히스숲 풀포기 위에 얹고 사지를 쭉 뻗었다. 손을 뻗친 마리아의 한 손을 찾아내 꼭 쥔 뒤 히스에 대고 비볐다. 그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을 펴서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민병대가 병령에서 항복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지. 필라로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럼 아주머니도 병령을 공격했어요? 로버트 조던이 물었다. 바블로가 먼동이 트기 전에 병령을 포위하고 전화선을 절단하고 한쪽 담 아래에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해 놓고는 민병대에게 투항을 요구했어. 그런데 놈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 그래서 날이 밝자 파블로는 벽을 폭파했어.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고 말았지. 민병대 두 놈이 죽었어. 네 놈이 부상을 입고 나머지 내 놈이 부상을 입고 나머지 내 놈은 항복해 왔어. 우리는 모두 이른 아침에 햇살을 받으며 지붕 위와 땅바닥, 담의 가장자리며 건물 한쪽에 납작 엎드려 있었지. 폭발로 생긴 먼지가 하늘 높이 뭉게뭉게 떠올랐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 아직 땅에 내려앉지 않았어. 우리는 모두 건물의 부서진 벽을 향해 총을 쏘아대고 계속 총알을 장전하면서 연기 속으로 그냥 쏘아댔지. 건물 안에서는 여전히 반짝이는 소총의 성광이 보였지만 마침내 연기 속에서 이젠 그만 쏘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병대 네 놈이 손을 들고 나오는 거야. 지붕은 거의 내려앉았고 담은 날아갔고 놈들은 투항하려고 밖으로 나왔단 말이야. 안에 더 있나? 파블로가 외쳤지. 부상자가 있어. 이놈들을 잘 지키고 있어. 파블로가 우리가 사격하고 있는 곳에서 뛰어나온 4명을 향해 명령했지. 그러더니 이번에는 벽을 등지고 서! 하고 민병대에게 명령하더군. 민병대 4명은 더럽고 먼지 투성이에 온통 검정을 뒤집어 쓴 무서운 얼굴로 벽을 등지고 서 있고 우리 편 4편은 그놈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감시하고 있었지. 파블로는 다른 사람을 때리고 부상당한 놈들을 해치워 버리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 얼마 뒤 그들이 이를 해치우자 병영 안에서는 부상자들의 아우성도 신음소리도 우는소리도 총소리도 뚝 꺼치고 말았어. 이윽고 파블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왔어. 파블로는 엽총을 어깨에 걸머매고 손에는 모제르 총 한 자루를 들고 있더군. 이걸 봐 필라르. 이건 자살한 장교놈이 품에 안고 있던 거야. 그가 말했지. 난 근총이란 걸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어 이놈아. 하고 그는 적병 한 놈에게 손을 질렀고 어떻게 쏘는 건지 가르치죠. 아니 그렇게 시범을 보여주지 말고 말로 해보라 말이야. 민병된 내 놈은 병령 속에서 총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그저 피지땀을 줄줄 흘리며 말 한마디 못하고 땀을 등지고 서 있었지. 모두 키가 후리후리하고 민병대의 낯짝을 하고 있는데 꼭 나만큼이나 못생긴 낯짝들이더구만. 다만 다른 점이라면 놈들은 그날 아침 아직 수염을 깎지 않았는지 뾰족뾰족 수염이 얼굴을 덮고 있었지. 어쨌든 놈들은 담벼락을 등지고 서서 아무 말이 없었어. 너 이 녀석 하고 파블로가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는 놈을 보고 말했어. 어떻게 쏘는 건지 말해보라니까. 그 조그만 레버를 밑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공이치기를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 탁 놓아버리면 됩니다. 사나이가 아주 맥없이 대답하더군. 공이치기라는 게 어떤 거야? 파블로가 물으면 민병대 내 놈을 노려봤어. 그 작은 그 장치 꼭대기에 있는 혹 같은 거 말입니다. 파블로가 그것을 뒤로 당겼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다 그는 어떻게 된 거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잖아. 이놈이 사람을 속였구나 하고 호통을 쳤지. 훨씬 더 뒤까지 당겼다가 가볍게 앞으로 탁 놓아야 합니다. 민병대 놈이 말했지. 그런 목소리는 난생 처음 들어봤어. 해가 뜨지 않은 아침보다도 음산한 목소리가 아니겠어? 파블로가 그놈이 가르쳐준 대로 쑥 당겼다가 탁 놓았지. 그랬더니 혹이 앞으로 탁 튀어나와 제자리로 가더니 방아쇠가 뒤쪽으로 나오지 않겠어? 둥근 손잡이는 작고 총치는 크고 납작해서 쓰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흉한 근총이더군. 이러는 내내
놈들은 입을 꼭 다물고 그를 지켜보고만 있었지. 우리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중 한 명이 묻더군. 쏴 죽일 거야. 파블로가 대답했어. 언제요? 그놈이 아까와 똑같은 처량한 목소리로 묻더군. 지금 당장. 파블로가 말했어. 어디서요? 그 사나이가 또 물었지. 여기서. 이곳에서 당장 뭐 할 말 없나? 파블로가 물었어. 없습니다. 없다고요. 하지만 이건 너무 비열하잖아요. 그 민병대 놈이 말했어. 비열한 건 내 놈들이야. 농부를 죽인 놈들이니까. 이놈들은 제 음이라도 쏴 죽일 수 있는 놈들이야. 파블로가 대꾸했지. 난 아직 아무도 쏴 죽인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어머니까지 들추지 말아줘요. 그놈이 말하더군. 이놈들이 어떻게 죽는 건지 우리에게 보여라. 이놈들은 늘 사람들을 죽여왔으니까. 우리를 모욕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죽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으니까. 다른 놈이 대꾸하더군. 그럼 머리를 담벼락에 대고 벽을 향해 무릎을 꿇어. 파블로가 놈들에게 호통을 쳤어. 그러니까 민병대 놈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더군. 무릎을 꿇으란 말이야. 앉아서 무릎을 꿇어. 파블로가 말했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파코. 한 민병대 놈이 파블로에게 근총을 작동하는 법을 말해준 키다리 녀석에게 묻더군. 그 작자는 소매에 하사 표지를 달고 있었고 이른 아침이라 날씨가 아직 서늘했는데도 땀을 줄줄 흘리더군. 꿇는 게 좋겠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녀석이 대답했어. 그만큼 땅에 가까워진단 말이지. 처음에 말한 녀석이 제 딸이는 농담으로 찌끄렸지만 농담을 하기에는 모두 너무 침울해서 한 놈도 웃는 놈이 없더군. 그럼 꿇어앉지. 처음 녀석이 말하니까 모두 머리를 담에 대고 두 손을 옆구리에 축 늘어뜨리고 꿇어앉았는데 그 꼴이 정말 어색해 보이더군. 파블로는 그놈들 뒤를 지나가며 한 놈 한 놈씩 권총의 총신을 뒤통수에 바짝 갖다 댔다 쏘았고 그럴 때마다 한 놈씩 퍽퍽 쓰러졌어. 지금까지도 내 귓전에 날카로우면서도 이상하게 둔탁한 권총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그리고 총신이 꿈틀하면서 그때마다 놈들의 머리가 털컥하고 앞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 한 놈은 권총이 닿아도 머리 하나 까딱하지 않더군. 한 놈은 머리를 쑥 내밀고 이마를 땀뜨다에 갖다 대고 다른 한 놈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머리를 흔들어댔어. 한 놈만이 두 손으로 눈을 가렸는데 그 놈이 맨 마지막이었어. 파블로가 손에 아직 권총을 든 채 우리 있는 데로 왔을 때는 시체 내구가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어. 필라르, 이것 좀 들고 있어. 파블로가 말하더군. 방아쇠를 어떻게 내리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고는 권총을 내게 건네주고는 병령 담벼락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민병대 내 놈을 바라보며 태연히 서 있었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곳에서 시체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입을 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을을 점령하게 됐어. 아직 이른 아침이어서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커피를 마신 사람도 없었어. 서로 얼굴을 마주보니 모두가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들처럼 병력을 폭파했을 때 생긴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쓰고 있었지. 게다가 난 군총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도 점점 무서워지더군. 담벼락 앞에 쓰러져 있는 민병대 놈들의 시체를 바라보니 뱃속의 힘이 쑥 빠져나가는 것만 같더라고. 죽은 적병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그들이 누워있는 담벼락의 마른 흙은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질퍽하게 젖어가고 있었지. 거기 서 있는 동안 아침 해가 저 멀리 있는 낮은 산 위로 솟아올라 우리가 서 있는 도로와 병령의 흰 벽을 비추었고 주위에 자욱이 떠돌고 있던 먼지는 맨 처음 햇살을 받고 황금빛으로 노랗게 반사되었지. 그러자 내 옆에 서 있던 농부가 병령의 담벼락과 그곳에 쓰러져 있는 시체들을 바라보더니 다음에는 우리를 바라보고 또 그 다음에는 해를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했어. 아,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군. 이제 가서 커피라도 마시지. 내가 말했지. 그거 좋지 필라르, 좋고 말고. 파블로도 맞장구를 치더군. 그래서 우리는 읍내로 들어가 광장으로 갔어. 놈들이 그 마을에서 마지막으로 총살된 녀석들이었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을엔 다른 파시스트들이 없었어요? 로버트 조던이 물었다. 천만에 그 밖에 다른 파시스트들은 없었느냐고? 20명은 넘었지. 하지만 총살된 놈은 하나도 없었어. 그럼 그놈들은 어떻게 했나요? 파블로가 그놈들을 돌이켜라 때려 죽인지 D.
절벽 꼭대기에서 강으로 던져버렸지. 20명 전부를요. 이제 그 얘기를 하리다.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니까. 강이 절벽 꼭대기 광장에서 도리깨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광경이란 정말로 평생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 동네는 높은 강둑 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분수가 있는 광장이 있었고 광장에는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어. 커다란 나무들이 벤치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지. 집집마다 발코니에서 그 광장이 훤히 내리다 보였지. 도로 6갈래가 광장으로 통하는데 집들 사이로 광장을 한 바퀴 휘감고 있는 아케이드가 있었어. 햇빛이 뜨거울 때는 이 아케이드 아래 그늘길을 따라 걸을 수 있었지. 광장 세면은 아케이드고 나머지 한 면에는 절벽가의 나무 그늘이 있는 산책길이었어. 한참 아래 90m가 넘는 곳에 강이 흐르고 있었고 바블론은 병령을 공격할 때 미리부터 모든 계획을 짜놓았어. 우선 광장을 마치 소몰이를 위한 장소라도 만들어 놓으려는 듯 시가지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를 모두 진마차로 막아버렸지. 아마추어 투어를 한바탕 해버리는 듯이 말이야. 파시스트들은 광장 한모퉁이에 있는 가장 큰 건물인 아윤타미엔토 즉 시청에 미리 모두 가둬두었어. 시청 벽에는 시계가 걸려 있었고 파시스트들의 클럽은 바로 그 아케이드 안의 건물에 있었지. 아케이드 안에 있는 클럽에서는 의자며 테이블을 밖에 내다 놓고 있었어. 이번 내절이 일어나기 전에 놈들은 노상 거기 앉아서 아페리티프를 마시곤 했어. 의자도 테이블도 모두 등나무로 만든 것이었는데 언뜻 보면 카페 같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볼품이 있었어. 그놈들을 체포할 때 충돌 같은 건 없었고요. 바블론은 병령을 공격하기 전날 밤에 미리 그놈들을 체포하게 만들었어. 하기야 그땐 이미 병령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지만 그놈들은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모조리 제 집에서 체포되고 말았어. 정말로 기발한 계획이었지. 그만하면 바블론은 대략가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았다면 민병대의 병령을 공격하는 동안 정면에서나 배후에서 적의 공격을 받았을지 누가 알겠어. 바블론은 머리는 아주 좋지만 참 잔인한 남자야. 그 마을에서 물찰 틈 없이 계획을 세워서 질서정연하게 일을 처리했지. 내 말 잘 들어봐. 공격이 성공리에 끝나고 최후로 보초 4명이 투항하고 그놈들을 담벼락 밑에서 총살해버린 뒤에 우리는 새벽 첫 버스가 떠나는 길거리 한 모퉁이에 있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셨어. 그러고 나서 바블론은 곧바로 광장 일을 준비하는 데 착수했단 말이야. 강으로 향한 절벽 쪽만 터놓고 마치 카페아 모양으로 진마차를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거지. 그런 뒤 바블론은 신부에게 명하여 파시스들의 참여를 듣게 하고 필요한 성찬식을 베푸게 했어. 어디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시청에서. 안에서 신부가 방금 얘기한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인산인해를 이룬 밖에서는 왁자지껄 쌍스러운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심각하고 엄숙한 자세로 있었지.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병령을 빼앗은 것을 축하하는 기분으로 벌써 한 잔 들이키고 온 사람도 있었어. 그리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술에 취하려는 쓸모없는 인간들도 있었고. 그런데 신부가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파블로가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두 줄로 정돈시켰지. 밧줄 당기기 시합을 할 때 사람들을 두 줄로 세우는 것처럼 그리해서 사람들이 자전거 경주의 결승전을 보려고 선수들이 지나갈 만큼만 간격을 남겨두고 서 있는 것처럼 또는 성상행렬이 지나가는 길만 남기고 양쪽으로 나란히 비켜 서 있는 것처럼 줄과 줄 사이는 2m쯤 떨어져 있고 그 줄은 시청 입구에서부터 광장을 쭉 가로질러 절벽 낭떠러지까지 이어져 있었거든. 그래서 시청 현관에서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빽빽한 두 열이 두 줄로 서 있는 게 보였지. 나란히 서 있는 사람들은 곡식을 타작할 때서는 도리깨로 무장하고 도리깨 길이만큼 넉넉한 간격을 두고 두 줄로 쭉 늘어 서 있었어. 가운데를 비우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만큼 구할 수가 없었어. 전부 도리깨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농구를 팔고 있는 파시스트인 돈 기에무로 마르틴의 가게에서 빼앗아온 도리깨를 들고 있었거든. 그리고 도리깨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목장에서 쓰는 묵직한 몽둥이 아니면 소를 모는 채찍 같은 걸 들고 있었고 그 중에는 나무 콸키를 든 사람도 있었지. 도리깨로 두들긴 뒤에 왕겨와 지푸라기를 푹 찍어 공중에 던지는 데 쓰는 갈퀴 말이야.
또 낫이나 수확할 때 사용하는 깔꼴을 든 사람들도 있었는데 파블로는 이런 사람들을 대열 맨 끝 낭떠러지 가까이에 배치해 놓았어. 대열은 말없이 조용했어. 날씨는 오늘처럼 맑았고 꼭 지금처럼 구름이 하늘 높이 둥둥 떠 있었지. 간밤에 밤이슬이 많이 내려 광장에는 아직 먼지도 일지 않았고 가로수들이 대열을 짓고 있는 사람들 위로 그늘을 던지고 있었지. 사자 아가리에 있는 노쇠 파이프에서 물이 흘러 분수대의 들판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아낙네들이 물병을 들고 물을 길러오는 곳 말이야. 다만 신부가 파시스트들과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시청 근처에서는 상스러운 고함 소리가 그칠 새가 없었지만 그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벌써 술에 취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질러대는 소리였어. 그 망나니들이 창가 주위에 우르르 몰려들어 쇠창살 사이로 상스러운 욕설과 농담을 퍼붓고 있었지. 대의를 짓고 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소리도 들려왔지. 여자들도 있을까?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제발 없기를 부디 예수님께 비례하더라고. 그때 바로 한 사나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저기 파블로의 마누라가 있군. 이봐요, 필라르. 저 안에 여자들도 끼어 있는 거요? 나는 그 사나이를 쳐다보았는데 나들이 옷을 입은 그 농부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군.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었지. 없어, 호아킨. 여자는 없다고. 우리는 여자들을 죽이진 않아. 무엇 때문에 그놈들의 옆에 내까지 죽이겠어. 그랬더니 그 사이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자는 정말 없구려. 근데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요? 하더군. 신부님 의식이 끝나는 대로 곧 시작해. 내가 대답했지. 그럼 신부님은? 난들 아나? 내가 대답하고 그 사나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꿈틀꿈틀하며 이마에서 구슬 같은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 난 사람을 죽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농부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섰던 농부가 그럼 이제부터 배우게 되겠군. 하지만 이런 걸로 한 대 때린다고 사람이 설마 죽진 않을걸? 하더군. 그러곤 두 손으로 도리깨를 번쩍 쳐들어 의아스럽다는 듯 쳐다보지 않겠어? 그래서 재밌는 거지. 실컷 때려줘야지. 또 다른 농부가 대꾸하는 거야. 놈들은 바야돌리드를 빼앗았어. 아빌라도 빼앗았고 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마을은 절대 뺏지 못할걸? 이 마을은 우리 것이니까. 우린 벌써 놈들보다 선수를 써서 한 방 단단히 먹여놨어.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지. 파블로는 저쪽에서 먼저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위원이 아니야.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파블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하고 대꾸하더군. 하지만 민병대를 해치운 방법은 너무나 제멋대로였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필라르? 그렇긴 해. 하지만 이 일엔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잖아. 내가 대답해 줬지. 그렇긴 해. 계획은 좋았어. 한데 왜 이 내전에 대한 소식을 좀 더 들을 수 없는 거지? 그가 묻더군. 명령을 공격하기 전에 파블로가 전화선을 끊어버렸으니까 그렇지. 아직 수리가 안 됐어. 아,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거군. 난 오늘 아침 일찍 도로 인부들 사무실에서 겨우 얻어들었다니까. 한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요, 필라르? 그 사나이가 내게 묻더군. 총알을 절약하기 위해서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을 나눠줘야 하니까. 내가 대답했지. 그럼 어서 시작하지 그래. 빨리 시작해야 해.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니 그가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 무엇 때문에 우는 거야, 호아킨? 이건 울 일이 아니잖아. 내가 그에게 물었지. 울지 않고는 베길 수 없어, 필라르. 난 아직 그 사람을 죽여본 일이 없거든. 만약 온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잘 알고 늘 알고 지낸 조그마한 마을에서 혁명이 일어난 날을 본 적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야. 그날 광장을 가로질러 두 줄로 늘어선 사람들은 대부분 영문도 모르고 급히 나온 사람들이라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 중에는 이 내전의 첫날에 어떤 차림을 하고 나와야 할지 몰라서 일요일이나 명절날에 입는 나들이 옷을 입고 온 사람도 있었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중에는 병력 공격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끼어 있었지만 모두 헌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 옷차림이 잘못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서 있더군. 그래도 잃어버리거나 쓰레기 같은 놈들에게 도둑맞지는 않을까 겁이 나는지 윗도리를 벗을 생각도 하지 않고 내리쬐는 햇볕에 땀을 뿔뿔 흘리며 어서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야. 얼마 뒤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광장의 땅은 말라서 걷는 사람들이며 서 있는 사람들이며
광장의 땅은 말라서 걷는 사람이며 서 있는 사람이며 발을 질질 끌고 있는 사람에게 쓸려 먼지가 이르기 시작했지. 그러자 짙은 푸른색 나들이 옷을 입은 사나이가 물 하고 외치더군. 그러니까 매일 아침 광장에 물 뿌리는 일을 하는 광장 관리인이 나와 광장 끝에서 안쪽을 향해 호스로 물을 끼운더군. 그러자 두 줄로 늘어섰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고 광장 한복판에도 물이 뿌려졌지. 그다란 호수는 꿈틀꿈틀 땅 위로 기어가고 물은 햇빛을 받아 오색으로 빛나더군. 모두 돌이키며 몽둥이며 나무 칼퀴에 기댄 채 나오는 물줄기를 지켜보고 있었고 여구 광장에 깨끗이 물이 뿌려지고 먼지가 가라앉자 사람들은 또다시 전처럼 두 줄로 늘어서서 도대체 언제 파시스트 천놈을 해치우는 거야? 언제 맨 천놈이 나오는 거야? 한 농부가 큰 소리로 외치더군. 곧 나올 거야. 이제 곧 맨 처음 놈이 나올 거야. 파블로가 시청 입구에서 소리쳤지. 명령을 공격할 때 외치던 데다가 또 연기 때문에 목소리가 쉴 대로 쉬어있더군. 무엇 때문에 이리 꾸물대는 거야? 누군가가 물었어. 놈들은 아직 죄 때문에 붙들려 있는 거야. 파블로가 소리쳐 대답하더군. 그럴 테지. 모두 20놈은 되니까. 한 사나이가 말했어. 그보다 더 많을걸? 또 다른 사나이가 대꾸했지. 20놈이나 된다면 참여할 죄도 많겠는걸? 그야 그렇지. 하지만 시간을 끌자는 수작일지도 몰라. 인간이란 이런 위급한 상황이라면 가장 큰 죄밖에 생각나지 않는 법인데. 그러니 잠자코 기다리자고 20놈이 넘는다면 가장 큰 죄만 갖고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테니까. 잠자코 기다리기야 하지. 하지만 빨리 해치워버리는 게 좋아. 놈들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나. 다른 사나이가 말하더군. 지금은 7월이잖아. 할 일이 많아. 추수가 끝나서도 아직 마당질은 못했잖아. 아직 명절이나 축제 기간은 아니지만 하지만 오늘 이것이 명절이고 축제가 될걸. 자유의 기념일이 될 거라고. 이놈들을 모두 해치워버린 오늘부터는 이 마을도 이 땅도 모두 우리 것이 될 테니까. 우리는 오늘 파시스트 놈들을 타작질하는 거야. 그러면 그 껍질을 깨고 이 마을에 자유가 나오는 거지. 누군가 말하더군. 우린 그것에 부끄럽지 않게 훌륭히 해내야 할 거야. 또 다른 사나이가 말하더니 이번에는 나를 보고 빌라르 우리 조직 회합은 언제나 여는 거요? 하고 묻더군. 이 일이 끝나자마자 곧 열지. 바로 이 시청 건물에서. 내가 대답해 주었어. 나는 장난삼아 민병대가 쓰고 있던 삼각형 에나멜 가죽 모자를 쓰고 권총의 공이치기를 내리고 제법 태연스럽게 방아쇠에 손을 대고 엄지손가락으로 그것을 누르고 있었지. 권총을 허리에 두른 노끈에 매달고 기다란 총신은 노끈 밑에 꽂고 말이야. 그리고 장난삼아 그 모자를 썼을 때 내 딴에는 제법 멋쟁이가 된 것 같더구먼. 모자 대신 권총의 가죽 케이스를 뺏어왔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나중에 후회하긴 했지만. 그런데 대열 속에 서 있던 사람 하나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 빌라르, 당신이 그런 모자를 쓰다니 참 악취미 같은데? 우리는 벌써 그따위 민병대 물건은 없애버렸는데. 그렇다면 벗어버리겠어. 그러면서 나는 모자를 벗었지. 이리 줘. 이런 건 찢어버려야 해. 그가 말하더군.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대열의 맨 끄트머리로 강력 낭떠러지기 위를 따라 나 있는 길이었지. 그 사나이는 모자를 받아들더니 목동이 소를 몰 때 팔을 휘둘러 아래에서 돌을 내던지듯 절벽 너머로 그것을 던져버렸어. 모자는 멀리까지 공중을 날아 점점 조그맣게 보이더니 에나멜 가죽이 맑게 갠 공기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강물에 떨어지더군. 뒤돌아 광장 쪽을 바라보니 창이니 발코니 할 것 없이 빽빽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겠어? 또 광장을 가로질러 시청의 현관까지 두 줄로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고 게다가 그 건물밭 창가에는 군중이 벌떼처럼 모여들어 왁자지껄하게 떠들고들 있더군. 바로 그때 와 하는 함성이 일면서 누군가 소리쳤어. 저기 맨 처음 놈이 나온다. 돈 베니토 가르시아 시장이더군.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어. 천천히 문을 나와 현관을 걸어 내려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군. 그런 다음 도리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대열 사이로 걸어가는데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2사람, 4사람, 8사람, 10사람째를 지나쳐도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 시장은 머리를 치켜들고 피둥피둥하게 살찐 잿빛 얼굴에 눈은 똑바로 앞을 주시하며 가끔 양쪽을 번갈아 힐끔힐끔 살피면서 꿋꿋한 걸음걸이로 걸어갔지.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다 발코니에서 누군가 이렇게 외쳤어. 어떻게 된 거야 이 겁쟁이들아. 그런데도 돈 베니토는 여전히 대열 사이를 걸어갔고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바로 그때 내가 서 있는 데서 세 줄 앞에 있는 사나이가 갑자기 내 눈에 띄었어. 얼굴에는 꿈틀꿈틀 경련이 일고 입술은 꽉 깨물고 도리깨를 들고 있는 손은 새하얗게 된 채 말이야. 그러고는 돈 베니토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뚫어지게 쏘아보지 않겠어? 돈 베니토가 그 사나이 바로 앞까지 오기 직전 그 사나이 옆에 서 있는 사람마저 칠 만큼 도리깨를 높이 치켜 올리더니 돈 베니토를 냅다 후려 갈겼어. 머리 옆쪽을 내리친 거야. 그 순간 돈 베니토가 그 사나이를 힐끔 쳐다보더군. 그러자 사나이는 다시 한번 힘껏 내려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 어디 맛 좀 봐라 이 비겁한 놈아. 그러곤 이번에는 얼굴 정면을 치더군. 돈 베니토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여럿이 달려들어 마구쳤고 마침내 그는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 그러자 맨 처음에 그에게 손을 댄 사나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자신은 돈 베니토의 셔츠 목덜미를 거머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의 두 팔을 붙들게 하고는 얼굴을 광장의 먼지 속에 처박은 채 질질 끌고 보도를 지나 낭떠러지 끝으로 가더니 강물에 내던졌어. 맨 처음 손을 댄 사나이는 절벽가에 무릎을 꿇고 돈 베니토가 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비겁한 놈, 비겁한 놈, 에이 비겁한 놈 하고 호통을 치더군. 이 사나이는 돈 베니토의 소작인이었는데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 돈 베니토가 이 사나이에게 소작을 주었던 강가의 땅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준 탓에 오랫동안 그는 돈 베니토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더군. 그 사나이는 다시는 대열에 섞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돈 베니토가 떨어져간 강물만 내려다보고 있었어. 돈 베니토 다음에는 아무도 나오려 하지 않았어. 모두 이번에는 누가 나올 것인지 잔뜩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광장은 지죽은 듯이 잠잠했지. 그러고 있는데 어떤 주정뱅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 황소를 내놔. 그때 누군가 시청 창가에서 소리를 질렀어. 모두 꿈쩍도 하지 않으려고 해. 모두 기도를 올리고 있어. 다른 주정뱅이가 공함을 지르더군. 그놈들을 끌어내. 자, 놈들을 끌어내라고. 이제 기도 시간은 끝났어. 그래도 누구 하나 꿈쩍도 않더니 잠시 후 한 놈이 문턱에 모습을 나타냈어. 제분 공장과 사료 가게를 운영하는 돈 베테리코 콘잘레스라고 하는 제1급 파시스트였어. 키가 후리후리하고 여인 편인데다 대머리를 감추려고 머리카락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수리 위로 단정히 빗어 붙이고 있었지. 잠옷용 긴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양복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있더군. 집에서 끌려온 그대로 맨발이었고 두 손을 올리고는 파블로 앞에서 걸어 나오더군. 파블로는 옆총의 총신을 그놈 잔등에 들이댄 채 뒤에서 따라 나오고 있었어. 마침내 돈 페레디코는 대열 속으로 들어오고 말았지. 그런데 파블로가 그놈을 남겨두고 시청 입구로 되돌아가 버리니까 돈 페데리코는 차마 앞으로 걸어나가질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마치 하늘이라도 움켜질 듯 두 팔을 높이 쳐든 채 그 자리에 묵 박혀 있지 않았겠어? 이놈은 걸어갈 다리가 없나 보군. 누군가 외쳤지. 웬일이야 돈 페데리코? 걸을 줄도 모르나? 누군가 또 외치더군. 그러나 돈 페데리코는 두 팔을 지켜든 채 그냥 서서 입술만 실럭거리고 있었어. 계속 걸어가. 어서 걸어가 말이야. 파블로가 계단 있는 데서 호통치더군. 그래도 돈 페데리코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움직이지 않더군. 주정뱅이 하나가 도리깨 자루로 그의 잔등을 쿡 찌르니까 고집 센 말처럼 꿈틀하고 껑충 한 걸음 뛰어올랐지만 그래도 역시 두 팔을 높이 쳐들고 눈을 치키던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 그러자 내 옆에 서 있던 농부가 저게 무슨 창피야. 난 저놈한테 별로 원한은 없지만 언제까지나 저 꼴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러더니 아래쪽으로 내려가 돈 페데리코가 서 있는 데까지 사람들을 밀치고 나가더니 미안하이 하며 몽둥이로 그놈의 얼굴 옆을 힘껏 후려 갈기더군. 그러자 돈 페데리코는 양팔을 축 늘어뜨리더니 이내 벗겨진 머리 한복판에 손을 갖다 대고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더군. 다 빠지고 얼마 남지 않은 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와 있는 게 보였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상태로 대열 사이를 내달렸는데 등이니 어깨니 할 것 없이 마구 도리깨로 얻어맞아 마침내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지. 그러자 대열 맨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놈을 번쩍 들어 올려
낭떠러지기에서 강물 속으로 내동작이 쳐버렸지. 돈 페데리코는 파블로의 엽총에 떠밀려 나온 때부터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았어. 다만 혼자서는 암만 해도 앞으로 걸어나갈 수가 없었던가 봐. 아마 발이 말을 듣지 않았던 모양이야. 돈 페데리코가 끝나자 낭떠러지기의 대열 맨 끝으로 문척 건강하게 생긴 녀석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오는 게 보이더군. 나는 시청의 회랑 쪽으로 걸어가 주중배기 두 놈을 내몰고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지. 그랬더니 시청 안 크다란 방에 모두 반언을거리며 빙 둘러앉아 한창 기도를 올리는 중이더군. 신부도 무릎을 꿇고 그놈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 파블로와 콰트로데네스, 즉 내 손가락이라는 별명의 사나이. 이 사람은 구두수성공으로 그 무렵 파블로와 늘 함께 있었어. 그리고 또 다른 두 명이 엽총을 들고 서 있었는데 파블로가 신부를 보고 말하더군. 이번엔 누가 나가는 거야? 그랬는데 신부는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기도만 올리고 있는 거야. 이봐요 신부님, 이번엔 나갈 놈은 누구냐고요? 어느 놈이 각오가 되어 있느냐 말이요. 파블로가 신 목소리로 신부에게 물었지. 신부는 파블로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마치 상대방이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 파블로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보이더군. 우리를 모두 함께 내보내줘요. 지주인 돈 리카르도 몬탈보가 기도를 멈추고 고개를 들더니 파블로에게 말했지. 안 돼. 각오한 놈부터 한 번에 한 놈씩 나가는 거야. 파블로가 말했어.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가지. 각오는 충분히 됐으니. 이렇게 말하자 신부가 그 사나이를 축복해 주었고 일어났을 때도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축복해 주었으며 돈 리가르토가 입을 맞출 수 있게 십자가를 쳐들어 주었어. 돈 리가르토는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돌아서서 파블로를 보고 말했어. 이보다 더 준비될 수는 없어. 이 망할 놈의 겁장이야. 자, 어서 가자. 돈 리가르토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하고 목이 두껍고 키가 작은 사나이로 칼라 없는 셔츠를 입고 있었어. 말을 어찌나 많이 탔는지 다리는 활처럼 휘어 있었지. 잘들 있어. 그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더군. 슬픔 말게 죽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한 가지 한이 되는 것은 이런 불안당 같은 놈의 손에 죽는다는 것뿐이지. 내 몸에 손대지 마 이놈. 그가 파블로에게 호통쳤어. 네 엽총으로 내 몸을 건드리지 마. 희끗희끗한 백발에 조그만 잿빛 눈, 목이 쫙 달라붙은 그 사나이는 시청 현관 밖으로 걸어 나오자 키가 아주 작고 잔뜩 골이 난 것처럼 보였지. 두 줄로 쭉 늘어서 있는 농부들을 보자 땅에 침을 탁 뱉더군. 잉글리스 양반, 자네도 알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여간해서 그럴 수 없는데 진짜로 침을 뱉는 거야. 그러고는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거야. 스페인 만세! 이 망할 놈의 공화국을 타도하라. 그리고 나는 우라질 니 아비 놈들을 저주하노라. 이 모욕을 들은 사람들은 그놈이 대열 맨 앞 사람에게 이르자마자 모두 한꺼번에 우르르 달려들어 당장에 때려 죽이고 말았지. 놈이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여발한 듯 걸음을 옮겨 놓으려 하자마자 몽둥이 찜질을 한 거야. 몽둥이를 맞고 쓰러지자 이번에는 낙과 깔꼬리로 난도질을 했고 그대로 낭떠러지까지 질질 끌고 가 물속으로 내동댕이 쳤어. 모두 손이며 오시며 할 것 없이 피퉁이가 되어버렸지.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 나오는 놈마다 정말 원수처럼 느껴져 그냥 살려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야. 돈 리카르도가 그런 도도한 자세로 걸어나와 그런 욕설을 입에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대열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대열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몰라. 그때 만약 누군가 대열에서 자 이젠 그만하지. 남은 놈들은 용서해 주세. 이만하면 놈들에게 버릇을 톡톡히 가르쳐 줬을 때니까 하고 소리쳤다면 아마 틀림없이 동의했을 거야. 하지만 돈 리카르도가 너무나도 당돌하게 나왔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고 만셈이 되고 말았지.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의 모욕적인 은사로 우라통이 터졌고 그때까지 그저 마지못해 의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이젠 화가 치밀어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게 달라져 버렸거든. 신부를 밖으로 끌어내. 그래야 일이 훨씬 빨리 될 거야. 누군가 외치더군. 신부를 끌어내. 우린 도둑놈 셋을 해치웠어. 이번에는 신부를 없애버리자. 천만에 도둑놈은 둘이었지. 도둑놈 둘과 우리 주인님이야. 짝닮아간 농부가 방금 소리 지른 사나이에게 대꾸했어. 누구의 주인님이라고?
그 사나이가 벌컥 화를 내며 얼굴빛이 사뭇 새파래져서 묻더군. 표현상 우리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잖아. 천만에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 아니야.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 이 두 줄 사이로 긋고 싶지 않거든 입 조심해. 상대방이 이렇게 응수하더군. 나도 너 못지않은 훌륭한 자유공화주의자야. 나도 돈 리카르도의 입가를 후려 갈겼어. 돈 페레디코의 등도 후려 갈겼고 돈 베니토만은 그만 흩뜨리고 말하지만 내 말은 우리 주인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분을 말할 때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란 거지. 그리고 도둑놈 두 놈이 있고 키가 작은 농부가 대꾸하더군. 빌어먹을 니놈의 공화주의. 니놈은 나으리 아무개니 돈 나으리 아무개니 하고 부르잖아. 이 지방에서는 그놈들을 그렇게 부르니까 그런 거잖아. 하지만 난 그렇게 부르지 않아. 비겁한 놈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니놈의 주인님은 아 저기 또 한 놈이 나온다. 바로 그때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장면을 봤지. 시청 입구에서 걸어나온 사나이가 바로 지주인 돈 셀레스티노 리베로의 장남 돈 파우스티노 리베로였기 때문이었지. 후리후리하게 생긴 키가 큰 그놈은 노란 머리칼을 모두 뒤로 넘겨 단정하게 치장하고 있더군. 그도 그럴 것이 이 작자는 늘 주머니에 빗을 넣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오기 전에 빗을 빚고 나온 거야. 늘 아가씨들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녔는데 본디 급장인 주제에 제 딴엔 아마추어 투우사가 되고 싶어서 집신이 투우사니 목동인이 어울려 쏘다니기 일쑤였고 안달루시아식으로 차려입는 걸 좋아하는 위인이었지. 그런데 이 위인에겐 배짱이라고 눈꽃만큼도 없어서 늘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곤 했거든. 언젠가 한 번은 아빌라 양동원의 자선 아마추어 투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 나가 진작부터 연습해온 안달루시아 스타일로 말을 타고 소를 죽인다고 장담하지 않았겠어? 그런데 자기가 미리 골라두었던 작고 약골로 생긴 소 대신에 큰 황소가 나타난 것을 보더니만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일부러 손가락 3개를 목구멍에 쳐넣고는 캑캑하고 구역질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런데 이놈이 나서는 걸 보자 대열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를 쳤지. 돈 파우스티노 토하지 않도록 조심해. 이봐 돈 파우스티노 절벽 저쪽엔 굉장한 미인들이 기다리고 있어. 돈 파우스티노 잠깐 기다려. 다른 황소보다 좀 더 큰 황소를 데리고 나올 테니.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치더군. 어이 돈 파우스티노 너 사람들이 죽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 있어? 돈 파우스티노는 여전히 용감하게 버티고 서 있더군. 그 순간에는 아직 친구들에게 이번엔 제가 나가보겠다고 장담을 한 패기가 그래도 조금 남아 있었던 거지. 두 대회에 나가보겠다고 큰소리 치던 때와 똑같은 충동이었어. 그 충동 덕에 그놈은 아마추어 투수가 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던 거야. 그때도 앞서 돈 리카드로가 보여준 모범적인 행동에 감격했는지 아주 사내답게 딱 버티고 서서 경멸한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군. 그래도 역시 입은 열지 못하고 있었어. 자, 이리 와, 돈 파우스티노. 이리 오라니까. 돈 파우스티노, 여기 제일 큰 황소가 있어. 누군가 대열해서 소리쳤어. 돈 파우스티노는 딱 버티고 서서 앞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대열 양쪽에 늘어선 사람들은 이 녀석을 가엾게 동정하는 눈치는 전혀 없어 보이더군. 그래도 이 병신놈은 자뭇 멋지고 잘난 듯이 딱 버티고 서 있었지. 하지만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가야 할 방향이라야 딱 하나밖에 없었지. 돈 파우스티노,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돈 파우스티노. 또 누군가 소리를 지르더군. 토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누군가 대꾸하자 모두 와 하고 웃어버렸지. 이봐 돈 파우스티노, 토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면 토해도 괜찮아. 내겐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니까. 한 농부가 외치더군. 그러고 나서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데 돈 파우스티노가 대열을 따라 광장 너머 낭떠러지 쪽으로 차츰 눈길을 돌려 낭떠러지와 그 너머 흑공을 보더니 갑자기 몸을 획 돌려 고개를 숙인 채 시청 입구를 향해 도로 달려가는 게 아니겠어? 그러자 사람들은 와 함성을 질렀고 그중 누가 한층 더 높은 소리로 외쳤지. 어디 가는 거야 돈 파우스티노, 어디 가는 거냐고. 토하러 가는 거지. 누군가 대꾸하는 바람에 또 한 번 와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지 뭐야. 얼마 뒤 돈 파우스티노는
파블로에게 엽총으로 등을 밀리면서 또다시 문 밖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위세를 부리는 기색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더군.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자 체민이고 위세고 몽땅 날아가 버리고 만 거야. 그 녀석이 걸어 나오고 파블로가 그 뒤를 따라오는 꼴이나 마치 파블로가 도로 청소를 하고 있고 돈 파우스티노는 파블로가 밀고 있는 쓰레기 같았다고나 할까? 떠밀려 나온 돈 파우스티노는 십자가를 걷는 등 기도를 올리는 등 하더니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계단을 내려왔어. 바로 그때 누가 외치더군. 그냥 내버려 둬. 손대면 안 돼. 줄을 선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까닭을 알아차렸지.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돈 파우스티노에게 손을 대리고 하져놨어. 이놈은 떨리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입을 실룩거리면서 대열 사이로 걸어나갔어.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손을 대는 사람도 없는데 대열 사이를 절반쯤 걸어오더니 그 이상 걸을 수가 없었는지 풀쑥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말더라고. 물론 누가 때린 것도 아니지. 난 그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 버리고 줄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지 않았겠어? 그러자 농부 하나가 몸을 숙여 몸을 이렇게 세우면서 말하더군. 일어나야지 돈 파우스티노. 계속 걸어가봐. 황소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 돈 파우스티노는 혼자서는 도저히 걸을 수 없었지. 그래서 검은색 작업복을 입은 농부와 역시 검은색 옷에 목 짧은 장화를 신은 농부가 양쪽에서 몸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웠어. 돈 파우스티노는 줄곧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입술을 바들바들 떨면서 대열 사이를 걸어갔어. 그래도 샛노란 머리카락은 뒤로 단정히 빗질되어 햇빛에 반지르르 빛나고 있었지. 녀석이 지나가던 농부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소리치더군. 무척 배가 고프겠구나. 돈 파우스티노.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뒤이어 돈 파우스티노 명령만 내려 주옵소서 하고 놀려댔어. 이번에는 투우에서 진일이 있는 사나이가 외쳤지. 돈 파우스티노 투우사. 그 뒤를 이어 또 누가 외쳤어. 돈 파우스티노 천국에는 미인이 많던데 돈 파우스티노. 이렇게 그들은 눈을 두 손으로 가진 돈 파우스티노를 양쪽에서 부축해서 껴안은 듯이 하여 걷게했다. 그래도 이 녀석은 손가락 사이로 앞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들이 낭떠러지 끝까지 데리고 가니까 또다시 무릎을 꿇고 땅에 웅크리고 앉아 풀포기를 꽉 움켜잡고 통곡하는 게 아니겠어. 싫어 정말 싫다고 제발 안 돼. 녀석이 무릎을 꿇었을 때 양쪽에서 부축하고 있던 농부들과 줄 맨 끝에 서 있던 우악스럽게 생긴 녀석들이 재빨리 뒤쪽에 쭈그리고 붙어앉아 앞쪽으로 와락 떠밀었지. 놈은 끝내 한 번도 채찍을 맞지도 않고 그냥 낭떠러지 아래로 거꾸로 굴러가고 떨어지고 말았지. 떨어지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더군. 바로 그때 줄지어 섰던 사람들 모두가 정말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도 그럴 것이 처음에는 돈 리카드로의 모욕이, 그 다음엔 돈 파우스티노의 비겁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 다른 놈을 끌어내. 한 농부가 외치자 다른 농부가 그 사나이의 등을 툭 치면서 응수하더군. 돈 파우스티노 참 꼴볼견이군. 놈도 이번만큼은 큰 황소를 만났지. 이번엔 쟤 가진 놈이 쟤 아무리 토한다 해도 소용없었을걸. 다른 농부가 대꾸했어. 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뒤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여태껏 돈 파우스티노 같은 녀석은 처음 봤어. 다른 농부가 또 말을 받았지. 아직 다른 놈들도 있어. 그저 잠자코 기다리자고. 이제 어떤 위인이 나올지 누가 알겠어? 또 다른 농부가 말했어. 거인들과 난쟁이들이 있을지도 모르지. 맨 처음에 입을 연 농부가 이렇게 받아 넘기더군. 끔둥이들이랑 아프리카의 보기 드문 짐승들이 나올지도 모르지. 하지만 돈 파우스티노 같은 놈은 천하에 둘도 없을 거야. 어쨌든 다른 놈을 끌어내야 하잖아. 자, 어서 다른 놈을 끌어내. 술주정뱅이들은 파시스트 클럽의 바에서 약탈해온 아니스와 꼬냑병을 돌려가며 마치 포도주처럼 꿀꺽꿀꺽 마구 들이키고 있었어.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도 베니토와 돈 페데리코, 특히 돈 파우스티노를 처형한 뒤 지독한 흥분을 맛보고 또 한두 잔씩 마시다 보니 다소 치기가 도는 모양이었고, 술병을 입에 대지 못한 축들은 여기저기로 돌리던 가죽 부대에 든 술을 품마시고 있더군. 내가 있는 곳에도 마침 술 부대가 돌아왔는데 나 역시 목이 마르던 참이라 차가운 포도주를 쭉 들이켰지.
사람을 죽이니 지독히 목이 타는구먼. 술버대를 들고 있는 사나이가 내게 말했어. 설마 당신도 죽였소? 내가 물었지. 내 놈이나 죽였지. 파수병은 계산에 넣지 않고도 말이야. 자뭇 자랑스럽게 말하더군. 빌라르, 당신이 민병대 한 놈을 죽였다는 게 정말이요? 한 놈이 뭐야? 병령의 담이 내려앉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기 속에 마구 총질을 했는데 그게 전부야. 권총은 어디서 났지, 빌라르? 파블로한테 받았지. 파블로가 민병대 놈들을 죽인 뒤에 내게 주었어. 그럼 그가 놈들을 이 권총으로 해치웠나? 물론이지. 그런 뒤에 내게 줬다니까. 내가 대답했어. 좀 보여줄 수 없어? 한번 들어볼 수 없을까? 잊고 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노끈 밑에서 권총을 끌러 그 사나이에게 내주었지. 그때 어째서 다른 놈들이 나오지 않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돈 기에르모 마르틴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 도리깨니 소문은 채찍이니 나무갈퀴니 하는 것들은 모두 그가 그자 가게에서 빼앗아온 것이었지. 돈 기에르모는 그저 파시스트일 뿐 다른 일로 원한을 산 적은 없는 사람이었어. 도리깨를 만드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조금밖에 주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도리깨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어. 그리고 돈 기에르모에게 도리깨를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나무와 가죽을 사면 자신이 충분히 만들 수 있었지. 하지만 입만큼은 참 해픈 사나이였어. 입이 거친 데다 의심할 여지 없는 파시스트이자 클럽의 회원이었어. 한낮에나 저녁에는 클럽의 등의자에 앉아 엘 데바테가 가톨릭 일간지랍니다. 엘 데바테를 읽거나 구두를 닦거나 베르무트나 셀츠, 독일에서 나는 광천수 마시는 거랍니다. 베르무트나 셀츠를 마시거나 또는 볶은 아몬드니 말린 새우니 멸치니 하는 것을 먹는 게 고작이었어. 하지만 그런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거든. 만약 본 리카드로의 욕설과 본 파우스티노의 추태, 이 두 녀석과 다른 놈들이 부추긴 충동, 그리고 모두 술에 취해 있지만 않았다면 틀림없이 누군가 저 돈 기회물로는 내버려 둡시다. 우리가 들고 있는 건 저자의 도리깨잖아. 그냥 보내주자고 하고 외쳤을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을 사람들은 잔인한 일도 해낼 수 있는 반면에 대개가 온순하고 나면서부터 정의감이 강한 데다 옳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줄지어 있던 사람들은 그때 이미 잔인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데다 취했거나 아니면 취기가 돌기 시작한 상태였더라 말이야. 그러니 처음에 돈 베니토가 나왔을 때와는 기분이 아주 딴판이었을 수밖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고 또 나처럼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스페인에서는 포도주 아닌 다른 술로 취하면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버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을 거침없이 저지르게 되지. 잉글레스 양반, 당신 나라에서는 안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7살 때였죠. 그게 아마 어머니를 따라 오하이오 주에 사는 결혼식에 갔어요. 왜 그 결혼식에서 하는 사내애와 계집애가 나란히 꽃을 뿌리며 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사내아이의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신이 그 일을 했어요? 얼마나 근사했을까? 마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 마을에서 껌둥이를 가로등에 매달았다가 불로 태워 죽여버렸어요. 아크등이었죠. 기둥에서 보도로 내리비치는 식의 가로등 말이에요. 처음엔 껌둥이를 아크등을 끌어올리는 장치에 도롱도롱 매달아 올렸는데 중간에 그 장치가 그만 부서지는 바람에 껌둥이를 어쩌면 그렇게도 야만적인 짓을 했을까? 마리아가 외쳤다. 모두 취해 있었나? 껌둥이를 태워 죽일 만큼 취해 있었어? 빌라르가 물었다. 난 모르죠. 그 아크등이 서 있는 골목의 어떤 집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길거리엔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런데 다시 껌둥이를 매달아 올렸을 때 겨우 7살이었고 집안에 있었다면 그들이 취했는지 어땠는지 알았을 리가 없겠지. 빌라르가 대꾸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시 껌둥이를 매달았을 때 어머니가 날 창가에서 떼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볼 수 없었죠. 미국에서도 술에 취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건 그 뒤로도 많이 봤어요. 흉악하고 잔인한 일이에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7살이었다니 너무 어렸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보았다니. 난 서커스에서 말고는 껌둥이를 본 적이 없어요. 무인도 껌둥이라면 몰라도. 마리아가 말했다.
그 중엔 금둥이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 무어인이라면 너보다는 내가 잘할걸? 나만큼은 잘 모를걸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마리아도 지지 않았다. 그래,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두자. 그런 걸로 말다툼하는 건 부질없으니까. 근데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빌라르가 말했다.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다는 데까지 했죠. 그 다음을 어서 해봐요.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아주 취했다고는 할 수 없었어. 아직 곤드레가 될 만큼 취해 떨어진 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모두 기분이 달아올라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야. 빌라르는 말을 이었다. 바로 그때 돈 기에르모가 나왔지. 근시에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하고 키는 중간 정도, 칼날은 없는데 단추는 달려있는 서치를 입고 꼿꼿한 자세로 서서 십자를 한번 꺾고 앞쪽을 내다보고 하기에 안경을 쓰지 않았으니까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테지만 아주 침착하게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을 때 왠지 처근한 생각이 들었지. 그런데 누가 대열에서 외쳤지. 어이 여기야 돈 기에르모. 이리 위쪽으로 와 돈 기에르모. 이쪽으로 오라고. 우리는 자네 가게 물건을 여기로 갖고 왔다네. 그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돈 파우스티노를 놀려대며 재미를 보았던 터라 돈 기에르모는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또 돈 기에르모라면 그저 재빨리 인간답게 죽여줘야 도리라는 판단도 서지 않았지. 돈 기에르모, 사람을 보내 안경을 가져오게 할까? 다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어. 돈 기에르모는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 그의 집은 집 같지도 않았어. 고상한 채 하기 위해 또 목재 농가구 가게를 하면서 푼돈 벌이를 하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파시스트가 되었을 뿐이지. 마누라의 열성적인 신앙심 때문이기도 했는데 워낙 애처가인지라 당연한 임무로 알고 그 신앙심을 받아들였던 거야. 그가 광장에서 세 번째에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마침 돈 기에르모가 이제 통과해야 할 대열 사이를 근시 눈으로 바라보고 서 있을 때 그의 집 발코니에서 갑자기 한 여자가 째지는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겠어? 그 사람의 마누라가 발코니에서 자기 남편을 보았던 거야. 돈 기에르모, 여보 돈 기에르모, 내가 그리로 갈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요. 여자가 소리를 질렀지. 돈 기에르모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머리를 돌렸어. 하지만 마누라의 얼굴이 보여야지. 뭐라고 말하려 해도 입도 떨어지지 않았는지 마누라의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손을 흔들더니 대열 사이로 걸어갔어. 기에르모, 또다시 마누라가 외쳐댔어. 기에르모, 아 기에르모. 그녀는 발코니 난간을 두 손으로 붙잡고 앞뒤로 몸을 흔들어댔어. 기에르모. 그러자 돈 기에르모는 또다시 소리나는 쪽을 향해 손을 흔들고는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대열 사이를 걸어갔는데 그때 그가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얼굴색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었어. 그때 대열 속에서 어떤 주정뱅이가 마누라의 찢어지는 듯한 큰 목소리를 흉내내어 기에르모 하고 외쳤어. 돈 기에르모는 마치 장님처럼 소리가 났던 쪽을 향해 허둥지둥 달려갔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자 그 녀석은 들고 있던 도리깨로 그의 얼굴을 호되게 내려 갈겼지. 돈 기에르모는 풀썩 주저앉더군. 그리고 앉은 채 우는 게 아니겠어? 무서워서 우는 건 아니었지. 그러는 동안 주정뱅이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막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 어떤 주정뱅이 녀석은 그 사람 뒤에 그 사람 위에 뛰어올라 어깨 위에 두 다리를 걸치고 앉아 병으로 내려치더군. 얼마 뒤 사람들은 대부분 대열을 떠나버렸고 그 자리는 그때까지 시청 창문에 대고 온갖 욕설과 축태를 부리던 주정뱅이들이 차지했어. 사실 나도 파블로가 민병된 놈들을 쏴 죽였을 때는 아주 흥분했지. 말할 수 없이 추악한 일이었지만 난 이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생명만 빼앗지 적어도 잔인한 짓은 하지 말자고 말이야. 우리가 몇 해 동안 배워왔듯 생명을 빼앗는 건 추악한 일이지만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화국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광장의 사방을 막고 대열을 지었을 때 역시 파블로가 생각해낸 일이라고 감탄도 했고 이해도 했지. 좀 기괴한 일이다 싶어도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반감을 사지 않는 한 멋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파시스트들이 마땅히 인민의 손으로 소용될 것이라면 여러 사람을 참여하게 하는 편이 확실히 좋지 않겠느냐고. 마을이 우리 것이 되었을 때 이익을 나눠 갖기를 바라는 것처럼 죄도 함께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하지만 돈 기회르모는 그렇게 한 뒤로는 이상하게도 부끄럽고 비열한 생각이 들더라고. 게다가 주중뱅이들과 쓰레기 같은 놈들이 대열로 섞여들고 더욱이 돈 기회르모를 거지경으로 만든 데 대한 반발로 사람들이 기권하고 대열로 떠나버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대열을 벗어나고 싶어지더군.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 광장을 가로질러 그다란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걸터앉았지. 대열을 벗어난 농부들이 얘기를 주고받으며 걸어오다가 내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중 하나가 말을 건넸어. 웬일이죠, 필라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지. 아냐, 말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하더군. 이젠 지긋지긋했어요. 내가 그에게 대답했지. 우리도 그래요. 그가 말하더군. 그러더니 둘 다 벤치에 걸터앉았어. 그중 하나가 가죽 술 부대를 들고 있다가 내게 건네줬어. 입이라도 축이지. 그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사람은 좀 전에 하던 얘기를 다시 꺼내더군. 무엇보다 나쁜 건 그런 일을 저지르면 머지않아 불행이 닥쳐온다는 거야. 돈 기회르모를 그런 식으로 죽여놓고 불행이 닥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 그러자 다른 사람이 대답했지. 놈들을 전부 죽여야 한다면 내 생각엔 그럴 필요도 없지만 조롱하지 말고 점잖게 죽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돈 스티노는 조롱해도 괜찮았지. 늘 건들거린 데다 진실한 데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위인이었으니까. 하지만 돈 기에르모 같이 진지한 사람을 조롱하는 건 옳지 않아. 나도 이젠 지긋지긋해요. 내 말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사실이었어. 실제로 뱃속이 거북하고 진땀이 나고 썩은 생선을 먹은 것처럼 자꾸만 메스꺼웠거든. 그렇다면 됐어요. 우리도 더 이상 이 일에 가담하지 않을 거요. 하지만 다른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궁금하군. 다른 농부가 말했어. 아직 전화선을 수리하지 않았어요. 빨리 고쳐야 할 텐데. 내가 말했어. 그렇고 말고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야만적으로 학살이나 저지르느니 차라리 이 마을을 방해하는 일에 힘쓰는 편이 나을지 몰라요. 그 농부가 맞장구를 치더군. 내가 가서 파블로에게 얘기해보죠. 나는 이렇게 말하고 벤치에서 일어나 광장을 가로질러 시청 입구까지 늘어선 대열을 따라 회랑 쪽으로 걸어갔지. 대열은 아까처럼 똑바르지 않고 삐뚤삐뚤 엉망이고 주정꾼들은 곤드레 만드레 고주망태가 되어 있지 않겠어? 사나이 둘이 광장 한복판에 벌렁 낮아빠져 서로 술병을 주고받더라니까. 그중 한 놈이 한 모금 마신 뒤 뒤로 누워 미친놈처럼 무정부주의 만세 하고 외치더군. 그 사람은 목에 빨갛고 까만 손수건을 두르고 있었지. 이 손수건이 무정부주의자의 징표였답니다. 또 한 녀석은 자유주의 만세 하고 외치고 발로 허공을 걷어차더니 또다시 자유주의 만세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녀석도 역시 빨갛고 까만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어. 한 손으로는 그것을 휘젓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술병을 휘두르고 있더군. 대열을 빠져나와 해랑 그늘에 서 있는 농부가 그 주중뱅이들을 엮였다는 듯이 헐겨보면서 쏘아붙이더군. 저놈들은 주중뱅이 만세라고 외쳐야지. 저놈들이 믿고 있는 건 그것뿐일 테니까. 웬걸? 그거나 믿으면 괜찮게? 저놈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것도 믿는 게 없어. 다른 농부가 대꾸했지. 바로 그때 주정뱅이 하나가 뻘떡 일어나 두 팔을 들어 머리 위에서 주먹을 불끈 쥐더니 외쳤어. 무정부주의와 자유주의 만세, 족같은 공화국 같은 건 엿먹어라. 그러자 그때까지 여전히 나자빠져 있던 주정뱅이가 고함을 지르던 주정뱅이의 발꿈치를 웅겨쥐고 나도 뒹굴었어. 고함을 지르던 주정뱅이가 그 바람에 쓰러져 두 놈이 한 덩어리가 되어 뒹굴다가 두 놈 다 일어나 앉더니 넘어뜨린 녀석이 고함을 지르고 있던 녀석의 목을 끌어안고 술병을 건네주며 그 놈의 빨갛고 까만색 손수건에 키스를 하지 뭐야. 그러더니 둘이서 또 술을 주거니 받거니 마시더군. 바로 그때 대열에서 와 하는 함성이 나기에 회랑 쪽을 바라보았는데 시청 입구에서 들끓고 있는 사람들의 갈에서 도대체 누가 나왔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건 엽총을 들고 누군가를 겨루고 있는 파블로와 콰테르 데도스뿐이더군. 그래서 난 그게 누군지 보려고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대열 쪽으로 걸어갔지. 이때는 벌써 밀치락 달치락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파시스의 클럽에서 끄집어낸 의자들이며 테이블들이 모두 낮아빠져 있고
하나 제대로 서 있는 테이블 위에는 주정뱅이 한 녀석이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입을 딱 벌린 채 누워 있었어. 나는 의자 하나를 일으켜 기둥 앞에 기대 세우고는 사람들 머리 위로 보려고 그 위에 올라갔어. 파블로와 카트로 데도스에게 밀려서 밖으로 나온 것은 틀림없는 파시스트로 동읍내에서도 제일 뚱뚱한 돈 아나스타시오 리바스드군 곡물상인인데 몇 군데 보험회사 대리점과 고리대금업도 하는 사람이었지. 의자 위로 올라가 보고 있자니까 그가 살찐 목덜미를 칼로 샤차 위로 쑥 내밀고 대머리를 햇빛에 번쩍이면서 계단을 내려와 대열 쪽으로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더군. 그래도 막무가내로 대열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던걸. 그도 그럴 것이 와 하는 함성이 각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꺼번에 외쳐대는 것이었으니 말이야. 주정뱅이들이 모두 한꺼번에 외쳐대는 듣기 고약한 함성과 발광 소리였지. 그러더니 대열이 흩어지면서 와 하며 사람들이 달려들자 돈 아나스타시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풀썩 주저앉아 버리더란 말이야. 그러고 나선 사람들이 그 위로 달려들어 겹겹이 덮치는 바람에 그놈의 꼴은 보이지도 않았지. 얼마 뒤 모두 일어섰는데 돈 아나스타시오는 회랑 돌바닥에 머리가 짓이겨진 채 죽어 있었어. 이제 대열은 사라지고 폭도들의 난장판으로 변해버렸던 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안으로 들어가 놈들을 죄다 끌어내자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 이놈은 무게가 천근만근이어서 들 수가 있어야지. 에라 그냥 내버려 두자. 한 사내가 얼굴을 쳐박고 나자빠져 있는 돈 아나스타시오의 몸뚱이를 걷어찼어. 뭐하러 그런 무거운 몸뚱이를 낭떠러지까지 애써 지고 가? 여기 그냥 내버려 두면 될걸. 자,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는 놈들을 해치워 버리세. 안으로 들어가자고. 어떤 사나이가 외치더군. 도대체 왜 우리가 햇빛을 쬐면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지? 자, 모두 안으로 들어가세. 다른 사람이 외치더군. 폭도들은 이제 회랑 안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었지. 고래고래 고함치고 밀치면서 꼭 야수처럼 어리렁대더군. 문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대열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문지기들이 재빨리 문을 닫아버렸던 거야. 난 의자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쇠창살 사이로 시청 안의 넓은 방을 잘 들여다볼 수 있었어. 남아있는 사람들은 서 있는 신부를 중심으로 반운을 그리고 끌어앉아 아까처럼 기도를 하고 있더군. 바블로는 엽총 가죽띠를 통해 가죽띠를 등에 걸머맨 채 시장 의자 앞 커다란 테이블에 걸터앉아 다리를 아래로 쭉 늘어뜨린 채 담배를 말고 있었어. 콰트로 데도스는 시장 의자에 앉아 다리를 테이블 위에 걸치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경비병들은 모두 총을 들고 제각기 여러 관리들의 의자에 앉아 있더군. 큰 문의 열쇠는 파블로 옆의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 폭도들은 마치 성가라도 부르는 것처럼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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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아우성을 쳤지만 파블로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태연히 앉아 있었지. 신부에게 뭐라고 얘기했지만 폭도들이 어찌나 아우성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신부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지. 사람들이 뒤에서 하도 떠다밀어서 난 할 수 없이 의자를 옮겨 벽에다 딱 붙여 놓았어. 그러고는 쇠창살에 얼굴을 들이대고 거기 매달리듯 의자 위에 서 있었지. 그런데 한 사나이가 의자 위까지 올라가서 두 팔로 내 팔을 감싸고는 커다란 쇠창살 두 개를 붙잡고 서지 않겠어? 의자가 부서지겠어. 내가 말했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놈들 좀 봐. 기도하고 있는 저 녀석들을. 그 사나이가 대답하더군. 목덜미에 느껴지는 그 녀석의 입김은 폭도의 냄새 자체였어. 길바닥에 깔린 돌에 토해놓은 토사물 같은 시금틀틀한 냄새. 틀림없는 주정뱅이 냄새더군. 그 녀석이 내 어깨너머로 머리를 내밀어 쇠창살에 입을 대고 열어라 열어라 고함을 치는데 마치 꿈속에서 내 등에 악마가 매달린 것처럼 폭도가 내 등을 타고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이즈음 폭도들이 입구로 몰려들어 밀치는 바람에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뒤로 떠미는 사람들 때문에 터질 지경이었어. 검정 작업복을 입고 빨갛고 까만 손수건을 목에 두른 몸집이 큰 주정뱅이가 광장에서 달려오더니 밀치고 있는 폭도들을 향해 온몸을 내던지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 뒤로 물러났다가 밀치고 있는 폭도들에게 다시 달라들어 사람들 등에 쓰러졌어. 그러면서 이 몸 만세, 무정부 만세 하고 외치는 게 아니겠어?
내가 보고 있으려니 그 사나이는 사람들 틈에서 저만큼 떨어져 나가더니 털썩 주저앉아 술병을 입에 대고 병나발을 불더군. 그렇게 앉아있다가 길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죽어 나자빠진 채로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힌 돈 아나스타시오를 보게 된 거야. 술주정뱅이는 일어서서 돈 아나스티오 옆으로 걸어가 허리를 구부리고 앉더니 돈 아나스타시오의 옷이며 머리에 술을 마구 끼얹고 호주머니에서 성냥갑을 꺼내 몇 번이나 성냥을 꺼 돈 아나스타시오에게 불을 붙이려 하잖아. 하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 성냥불이 곧 꺼져버리더란 말이야. 얼마 뒤 이 덩치 큰 주정뱅이 녀석은 돈 아나스타시오 옆에 털쩍 주저앉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술병을 입에 대고 들이키면서 가끔 상체를 구부려 돈 아나스타시오 시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 이르는 동안에도 복도들은 문을 열라고 아우성치고 있었고 나와 함께 의자에 올라서 있던 사나이도 쇠창살에 꼭 매달려 역시 문을 열라고 큰 소리로 야단을 쳤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귓전을 울려 난 귀가 멀지경하다. 그 녀석의 더러운 입김으로 숨이 막힐 것만 같았어. 돈 아나스타시오에게 불을 붙이려는 주정뱅이에게서 시선을 돌려 다시 시청 안을 들여다봤지만 아까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어.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모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셔츠 앞가슴을 헤치고 머리를 푹 수그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머리를 쳐들고 신부가 받들고 있는 십자가를 올려다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신부는 침착한 태도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가끔 그들 머리 위로 밖을 내다보곤 하더군. 이제 담배에 불을 붙여 입을 문 파블로는 엽총을 등에 메고 테이블에 긁어앉아 다리를 건들건들 흔들면서 열쇠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지. 파블로가 테이블에서 앞으로 몸을 내밀고 또다시 신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떠드는 소리 때문에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신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만 하잖아. 얼마 뒤 반원형으로 앉아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불쑥 일어났어. 바깥으로 나가려 한다는 건 나도 알 수 있겠더군. 철저한 파시스트 말장수 녀석은 모든 사람이 돈 페테라고 부르는 돈 호세 카스트로였지. 이제 막 일어선 것을 보니까 몸집이 작은데 수염도 깎지 않았고 잠옷 상의 아랫자락은 회색 줄무늬 양복바지 속에 집어넣고 있었지만 어딘지 말쑥하게 보이더군. 그 녀석이 십자가에 입을 맞추자 신부는 그를 축복해줬지. 그러고는 일어서서 파블로를 쳐다본 후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하더군. 파블로는 머리를 흔들고는 여전히 담배만 피웠어. 돈 페페가 파블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지만 그 소리가 어디 들려야지. 파블로는 입을 여지 않고 그저 또 한 번 턱끝으로 문 쪽을 가리키며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어. 그러자 돈 페페가 문 쪽을 똑바로 바라보더군.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건 아직 모르는 모양이었어. 파블로가 열쇠를 보여주자 그는 우두커니 선 채 그것을 힐끗 바라보더니 얼른 몸을 돌려 있던 자리로 돌아가 꿇어앉아 버리잖아. 신부가 파블로를 받아보자 파블로는 빙그레 웃고 열쇠를 보여주더군. 그제야 신부도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고개를 내젓는 데 됐어. 그저 머리를 끄덕이는 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고개를 조금 숙인 것일 뿐 또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군. 그 사람들이 기도와 자기들 일에만 마음을 쓰지 않았다면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지. 하지만 이제는 모두 똑똑히 알게 되었고 또 함성이 왜 일어났는지도 잘 알게 되었으며 이제는 처음과는 아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도 틀림없이 눈치채고 있었지.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전과 똑같이 계속하고 있더군. 이 점 아우성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나와 함께 의자 위에 서 있던 주정뱅이가 쇠창살을 두 손으로 마구 흔들어대며 목이 쉬어치도록 고래고래 문을 열어 하고 고함을 찔러댔지. 파블로가 또 한 번 신부에게 뭐라고 얘기를 건넸지만 신부는 들은 채도 하지 않는 게 보이더군. 그러자 파블로가 엽총을 등으로 내려 그 끝으로 신부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치는 것도 보였지. 그런데도 신부는 그쪽은 거들지도 보지 않자 파블로는 고개를 내젓더라고. 이윽고 어깨너머로 콰트로 데도스에게 뭐라고 소곤거리니까 이번에는 콰트로 데도스가 다른 호위병에 뭐라고 소곤거리더군. 그러더니 호위병들이 모두 일어나 방 저쪽 구석으로 가서 엽총을 들고 서는 게 아니겠어? 파블로가 콰트로 데도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보였지. 그러자 콰트로 데도스는
테이블 둘과 거기 있던 긴 의자를 옮겨 놓았고 호위병들은 엽총을 들고 그 뒤에 쭉 늘어섰지. 이렇게 방 한 구석에다 바리케이트를 만든 셈이지. 바블론 허리를 구부려 또 한 번 신부의 어깨를 툭 치더군. 하지만 신부는 모르는 척했고 돈 페페는 다른 사람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동안 눈을 쳐들고 파블로의 거동을 살펴보고 있지 않겠어. 파블로는 고개를 내젓다가 돈 페페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자 돈 페페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들어 보였어. 돈 페페는 그것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더니 아주 빨리 기도하기 시작했지. 파블로는 테이블 아래로 내려와 거길 돌아 긴 회의용 테이블 뒤 한층 개 높이 있는 커다란 시장 의자로 걸어가더군. 그리고 거기 앉더니만 신부가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잠시라도 놓칠시라 빤히 노려보면서 담배를 말기 시작했어.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 열쇠는 자기 앞 테이블 위에 놓고 말이지. 30cm가 넘는 커다란 열쇠더군. 얼마 뒤 파블로는 호위병에게 먹으라고 소곤거렸지만 당연히 내겐 들리지 않았어. 그러자 그 중 하나가 문 쪽으로 갔어. 모두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기도를 하는 게 보일 정도였지. 그래서 난 그들이 이제야 겨우 사태를 알아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파블로는 다시 신부에게 뭐라고 했지. 하지만 신부는 이번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 그러자 파블로는 몸을 굽혀 열쇠를 집어들고는 그것을 문간 옆에 있는 호위병에게 던졌어. 호위병이 열쇠를 손에 받아들자 파블로는 그에게 싱긋 웃어 보이더군. 파수병이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고 돌려 문을 자기 앞으로 당기는 순간 폭도들이 와하고 몰려들었고 그는 재빨리 문 뒤로 숨어버렸어. 모두 마구 달려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바로 그때 나와 함께 의자 위에 올라서 있던 녀석이 잘한다 잘해 잘한다 하고 외치면서 머리를 앞쪽으로 쑥 내미는 바람에 앞이 가려 아무것도 보이질 않더군. 그러고 녀석이 그놈들을 죽여라 죽여 몽둥이로 때려 죽어라 그놈들을 죽여라 하고 외치면서 두 팔로 나를 밀어버려 이젠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질 않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그놈의 배때기를 팔꿈치로 탁 치면서 소리쳤지. 이 주정뱅이 놈아, 이게 누구 의자인 줄 알기는 알아? 썩 비키지 못해. 그런데도 녀석은 두 팔과 손으로 쇠창살을 흔들면서 계속 외치는 게 아니겠어. 놈들을 죽여라, 몽둥이로 때려 눕혀라, 때려 눕혀라. 그래, 바로 그거야. 몽둥이로 때려 눕혀. 죽여버려. 비겁한 놈들, 비겁한 놈들. 그래서 나는 팔꿈치로 그 녀석을 세게 치고는 쏘아붙였어. 비겁한 놈 술주정뱅이, 나도 보게 해줘. 그러나 이놈은 좀 더 잘 보려고 두 손을 내 머리 위에 얹더니 있는 힘껏 내려 누르면서 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지 않겠어? 몽둥이로 때려 눕히라. 잘한다. 몽둥이로 때려 눕히라. 네 놈이나 때려 눕혀. 내가 이렇게 말하고는 그놈의 급소를 세게 찼더니 어째서 아픈지 내 머리에서 손을 떼고 이번엔 자기의 얻어맞은 곳을 움켜쥐고 외쳤어. 이럴 권리가 없잖아 이 옆에 내야. 그 순간 쇠창살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홀라는 곤봉으로 때리고 도리깨로 후려갈기고 나무 깔고리로 찌르고 쳐박고 때리고 밑에서 찍어 올리는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더군. 나무 깔고리는 피로 물들어 새빨개지고 부러졌지. 그런데도 파블로는 엽총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입꼬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어? 모두 아우성을 친다, 몽둥이로 때린다, 찌른다. 사나이들이 지르는 고함은 마치 불이 났을 때 말이 지르는 비명과도 같다고나 할까. 신부가 성의의 아랫자락을 걷어 올리고 벤치 위로 기어 오르려니까 달려든 폭도들이 나시며 깔고리로 신부를 막 찌르는 거야. 그러자 누군가 신부의 옷자락을 붙들더군. 재지는 듯한 비명이 잇따라 들렸어. 보니까 두 놈이 신부의 등덜미를 낫으로 내려찍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녀석이 신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더군. 신부는 두 팔을 쳐들어 죽을 힘을 다해 의자 등에 매달렸지. 바로 그때 내가 서 있던 의자가 부서져 주정뱅이와 함께 길바닥에 나동그러졌어. 길바닥은 쏟아진 포도주며 토해낸 것들 때문에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는데 글쎄 그 주정뱅이 녀석은 내게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치는 게 아니었어? 당신 때문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이때 모두 시청의 홀로 들어가려고 우리를 막 짓밟고 넘어가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문턱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의 다리뿐이었다니까. 주정뱅이 녀석은 나와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나한테 얻어맞은 곳을 움켜쥐고 있었어. 이것이 바로 우리 고향에서
파시스트를 학살하던 마지막 광경이었지. 그 이상 보지 못한 게 그나마 나에겐 천만 다행이었지만 그 주정뱅이 녀석만 없었다면 아마 끝까지 보았을 거야. 그러고 보면 녀석 덕을 본 셈이지. 글쎄 시청 안에서는 그야말로 눈뜨고는 참아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아까 그 한 녀석은 그야말로 보기 드문 괴짜였어. 의자가 부서져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을 때도 아직 많은 사람이 시청 안으로 막 몰려 들어가고 있었는데 언뜻 보니까 붉고 검은 손수건을 두른 광장 쪽의 주정뱅이 녀석이 또다시 돈 아나스타시오에게 뭔가를 끼얹고 있는 게 아니겠어? 줄곧 좌우로 머리를 흔들면서 제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한 주제에 그리고 뭘 끼얹고는 성냥불을 켜대곤 하기에 나는 그 녀석 옆으로 바짝 가서 한마디 쏘아붙였어. 뭐라고 있는 거야 이 뻔뻔스러운 놈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여자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그냥 내버려둬. 그놈이 말하더군. 그런데 내가 거기 서 있어 내 다리가 바람막이가 되었던지 성냥에 불이 붙어 푸르스름한 불꽃이 돈 아나스타시오의 윗돌이 어깨 위로 번지더니 삽시간에 목덜미로 옮아가지 않겠어. 그러자 주정뱅이 녀석은 고개를 쳐들고는 큰 소리로 고함을 치더군. 놈들이 시체를 태우고 있다. 놈들이 시체를 태우고 있어. 누군가 묻더군. 어디서? 다른 누군가 외쳤어. 여기 바로 여기. 주정뱅이 놈이 소리를 질렀지. 그러자 그때 누군가 이 주정뱅이 놈의 대가리 옆을 도리깨로 냅다 후려갈겨서 그 녀석은 그만 픽하고 땅바닥에 나가 쓰러지지 않겠어. 땅바닥에 쓰러지면서도 그 녀석은 자기를 후려친 사나이를 밑에서 올려다보고 있다가 이내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 위에다 엇갈리게 얹고는 마치 잠을 자는 듯 돈 아나스타시오의 시체 옆에 누워 있었지. 그 사나이는 다시 때리지는 않더군. 주정뱅이 놈이 거기 나자빠진 채 그대로 누워 있을 때 사람들이 돈 아나스타시오의 시체를 들어올려 다른 시체들과 함께 낭떠러지 끝으로 운반해 갔어. 그리고 그날 저녁 시청에서 학살한 사람들과 함께 강으로 내동장이 쳐버렸어. 한데 그 주정뱅이 놈은 그때까지도 그 자리에 쓰러져 누워 있었지. 차라리 그런 주정뱅이 놈을 20명이나 30명쯤 특히나 그 붉고 검은 손수건을 목에 두르는 주정뱅이 같은 놈들을 강에 던져버리는 게 마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제 또 한 번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 따위 놈들부터 진작 처치해버려야 해.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건 몰랐거든. 우리가 깨닫게 된 건 며칠이 지난 뒤였어. 그날 밤은 정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었지. 시청 안의 학살이 있은 뒤에는 더 이상의 학살은 없었어. 하지만 주정뱅이들이 너무 많아서 회합을 열 수 없었어. 질서를 회복할 수가 없어. 회합은 그 이튿날로 연기했지. 그날 밤 난 파블로와 잠자리를 같이 했어. 이런 얘기를 너 같은 아가씨 앞에서 하는 건 좀 뭐하지만 네가 뭐든 알아두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적어도 내가 하는 얘기는 사실이니까. 어쨌든 잘 들어도 잉글레스 양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그날 밤 우리는 같이 식사를 했는데 아주 서먹했어. 마치 폭풍이나 홍수나 전쟁이 지나간 뒤처럼 모두가 녹아떨어져 입을 여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야. 나도 괜히 허전한 것이 기분이 좋지 않았고 수치심과 나쁜 짓을 했다는 이웃짐으로 가슴이 에이는 것만 같더군. 게다가 오늘 아침 비행기를 봤을 때처럼 자꾸만 가슴이 무거워지며 꼭 무슨 언짢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지.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있고 채 사흘도 되기 전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거든. 식사를 하면서도 파블로는 거의 말이 없더군. 어때? 오늘 일은 마음에 들어 필라르? 마침내 기름에 튀긴 새끼 양고기를 한 입 가득 처먹고 우물거리며 그가 물었지. 우리는 버스가 출발하는 여관에서 식사를 했는데 식당 안은 손님으로 북적거리는 데다 모두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시중 들기도 곤란한 지경이었어. 아니 돈 파우스티노를 제외하고는 싫었어. 난 좋던데 그가 대꾸하더군. 뭐든 죄다 말이야? 내가 그에게 물었지. 그럼 죄다 좋았고 말고. 그는 나이프로 빵을 큼지막하게 잘라 서투에 쓱쓱 훔치기 시작했지. 신부만 빼고는 죄다 좋았지. 신부의 일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내가 이렇게 물은 것은 그가 파시스트들보다는 신부를 더 미워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 사람 때문에 환멸을 느꼈어. 파블로가 침울하게 말하더군. 하도 많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질러야 겨우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지경이었어. 어째서? 죽는 꼴이 볼상사나웠어. 조금도 위험이 없었다고.
바블로가 대답하더군. 그렇게 폭도들에게 쫓기는 판에 위험을 갖추는 건 무리지. 죽기 전까진 그래도 상당히 위험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던데 그 이상의 위험은 누구에게도 바랄 수 없지. 내가 말했어. 그건 그렇지. 하지만 마지막 순간엔 겁을 너무 집어먹더군. 바블로가 대꾸해서. 누군들 그렇지 않겠어? 뭘 가지고들 그에게 달려들었는지는 당신이 봤지? 내가 물었지. 봤고 말고. 하지만 죽는 꼴이 좋지 않았다는 거야. 바블로가 대답하더군. 그런 경우라면 누구나 꼴사납지 별 수 있나?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거야. 시청 안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같이 추잡하게 이럴 데 없었어. 그건 그래. 전혀 조직적이지 않았어. 그렇지만 적어도 심부름 말이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어야 하지 않겠어? 파블로가 말했지. 심부라면 무조건 미워할 줄만 알았는데. 물론 미워하지. 파블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더 자르더군. 적어도 스페인의 신부라면 말이지. 스페인의 신부라면 멋지게 죽어야 마땅하지. 그만하면 훌륭한 죽음이라고 생각해. 격식 같은 걸 모두 박탈당한 상황에서는 내가 말했지. 아니야. 그 사람은 내게 큰 환멸감을 주었어. 난 하루 종일 신부가 죽기를 기다렸지. 그 사람은 맨 나중에 대열 속으로 걸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 큰 기대를 품고 그걸 기다렸다고. 무슨 결정 같은 걸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지. 아직껏 신부가 죽는 걸 보지 못했으니까. 파블로가 말하더군. 하지만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을 거야. 이 내전은 이제 겨우 시작됐으니까. 그에게 빈정대듯 말이지. 아니야. 난 환멸을 느꼈어. 그가 대꾸하더군. 그럼 당신은 신념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네. 내가 말했지. 당신은 몰라 필라르. 그 사람은 스페인의 신부가 아니냔 말이야. 그가 말했어. 스페인 백성이란 도대체 어떤 백성인데? 내가 그에게 물었지. 그건 그렇고 잉글레스 양반. 그래 스페인 백성은 자부심을 가질 만큼 훌륭한 백성인가? 도대체 어떤 국민인가? 자 이젠 그만 가봐야 해요. 로버트 조던이 이렇게 말하고 회를 올려다 보았다. 정오가 다 되었어요. 그렇군. 그럼 슬슬 가볼까? 필라르가 말했다. 하지만 파블로 얘기는 조금만 더 들어봐. 그날 밤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 필라르, 오늘 밤은 그냥 잡시다. 좋아, 그래. 나도 그게 좋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뒤라 아무래도 뒷맛이 좋지 못한 것 같아. 굉장한 성자 같군. 오랫동안 투사들과 함께 살아온 내가 투가 끝난 뒤에 그들이 어떤 심정인지 모를 것 같아? 내가 말했지. 정말이야 필라르? 그가 묻더군. 내가 언제 당신에게 거짓말했어? 내가 대꾸했지. 정말이라니까 필라르. 어쨌든 오늘 밤 나는 기진맥진해졌어. 날 나무라진 않겠지? 나무라든지 나다니 이 남자가. 하지만 날마다 사람을 죽이지 마 파블로. 내가 그에게 말했어. 그러고는 그날 밤 마치 어린애처럼 고나게 잠을 자더군. 날이 밝을 새벽녘에 내가 그를 깨워줬지. 나는 통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일어나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대열을 이루던 광장이 달빛에 환하게 내려다 보이더군. 광장을 가로질러 나무들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거무스러운 그림자가 보이고 벤치들도 달빛을 받아 하얗게 보이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술병이 달빛에 반짝이더군. 그 건너쪽으로는 그들을 내던져 버렸던 낭떠러지기가 보였고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분수의 물줄기가 수면에서 부서지는 소리뿐이었지. 나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 우리가 시작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창문은 활짝 열어놓은 채였는데 광장 위쪽 폰다 아파트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발코니로 나가서 맨발로 철판을 딛고 서서 밖을 내다보았더니 달빛이 광장의 모든 건물 앞을 환히 비추고 있더군. 울음소리는 돈 기에르모의 집 발코니에서 들려왔어. 그 사람의 마누라가 발코니에 꿇어앉아 울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방으로 도로 들어와 의자에 걸터앉았어. 더 이상 생각하기가 싫어졌거든.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어. 그 뒤로 그런 날이 또 한 번 있기는 했지만 또 한 번이라니요? 마리아가 물었다. 사흘째 되던 날 파시스트들에게 마을을 다시 빼앗겼지 뭐야. 그런 얘기라면 제발 하지 마요. 듣고 싶지 않아요. 이걸로 충분해요. 너무 끔찍해요. 마리아가 말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듣지 말라고 했잖아. 그것 봐라. 너겐 들려주고 싶지 않았다니까. 이제 넌 꿈자리가 사나울 거야. 필라르가 대꾸했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더 듣고 싶진 않아요. 마리아가 말했다. 언젠가 그 얘기를 들려주세요. 로버트 조던이 끼어들었다. 얘기해 주지.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좋지 않아. 필라르가 말했다. 난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제발요. 필라르 아주머니. 내가 있는 곳에선 그 얘기 하지 마요. 듣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들리니까요. 마리아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리아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으므로 로버트 조던은 그녀가 울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제발 필라르 아주머니 얘기하지 마요. 걱정 마, 이 까까머리 아가씨야. 걱정 말라고. 하지만 잉글리스 양반에게 언젠간 해주지. 필라르가 말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있는 곳엔 언제나 나도 있을걸요. 아, 그러니 필라르 아주머니. 어쨌든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필라르가 말했다. 네가 일하고 있을 때 하도록 하면. 안 돼요, 안 돼. 제발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요. 마리아가 다시 말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한 짓을 얘기했으니 마저 얘기하는 게 공평해. 필라르가 대꾸했다. 하지만 넌 절대로 듣지 않게 될 거야. 무슨 재밌는 얘기 없을까요? 밤낮 이런 끔찍한 얘기만 해야 돼요? 마리아가 말했다. 오늘 오후엔 너와 잉글리스 양반 단둘이서 무엇이든 실컷 얘기할 수 있을 거야. 필라르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그 오후가 왔으면 좋겠네요. 어서 오후가 훌쩍 날아왔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대꾸했다. 올 테지. 훌쩍 날아왔다가 또 훌쩍 날아가 버릴 테지. 그리고 내일도 훌쩍 날아가 버릴 테고. 필라르가 말했다. 오늘 오후 말이에요. 아, 오늘 오후가 어서 빨리 오면 좋으련만. 마리아가 말했다.